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네, 그때 심상정 단일화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거 그런 아닌가요? 건 아니고 이제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진표수만큼 사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경기도 이기고.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GTX 네. 민원이 되지도 않을 그 사기 공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졌죠. 그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씨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운 사람 소속구예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하고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어쨌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인간 같다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그렇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게 있어요.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전두엽 발달 그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우리 전두엽 부분에서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다 관장하잖아요.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지.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 이제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소속구하고 같이 태국표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계통 그걸만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의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그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아니, 그분도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지 그 옛날에 판사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단정하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전두엽이 없었어 거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그래요. 불임 사건에 네.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두엽에 문제가 없었어?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예.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다른 자아예요. 그냥 이름표가 같은 거지. 아니, 이런 자아가 표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같은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두엽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전혀 지가 봉도사는 철이 죽을 때까지 안 들 거야. 계속 갈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이 포항제철에 넣고 싶어 했어요. 철 좀 들으라고. 아, 이것도 아재 개근데, 씨.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유, 정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자꾸 대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후보라고 얘기해. 안희정 후보가 같은 이제 친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친노의 뿌리라고 하면 또 우리 유 작가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 나는 뿌리는 아니지. 나는 격가지지. 친노에. 아니 2002년서부터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가 궁금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전부터 관계를 그게, 맺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친노. 선골이야.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누구예요, 네. 그게? 어떤 분. 그게 뭐 다 이호철. 불임 사건 부산파가 거기야. 예, 부산파. 이호철. 예. 부산파가 더 뿌리죠, 그러니까. 그렇지. 부산파가 원뿌리지. 예. 원뿌리고 문재인은 부산파지 그러니까. 예. 원뿌리에 해당되는 원뿌리의 좌장이지. 사람.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정치를 하던 시절에 그때 안희정, 관계를 맺은 이광재. 사람들. 그 이제 좌희정, 우광재 그 등등이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예. 나는 나는 2002년 대선 때 그때 그전부터 알기는 알았지만 정치적 관계를 맺은 거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붙은 거지. 개혁당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초한지의 이 스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어떤 구조 이걸 네. 빌려서 말하면 예. 한고조의 3인방이 있었잖아요. 네. 소하 장자방, 장량, 장량. 한신 이 세 사람이 이 3인방이에요. 네. 근데 한고조가 미천한 시절에 동네 깡패 건달 시절에 네. 예. 30cm짜리 단도 하나 들고 다닐 때 네. 그때부터 이 유방을 알아보고 따랐던 사람이 소하예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자방은 나중에. 그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장량은.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류한 게 한신이. 소하의 추천으로 한신이 저 항우 진영에서 별 볼 일 없는 하급 장교로 있다가 이쪽 유방 진영으로 와가지고 그냥 총사령관이 돼버렸잖아. 그러고는 항우와의 결정적인 전투를 7번을 이겨요. 7번인가 그럴 거야. 모든 결정적인 전투는 다 한신의 책략으로 이겨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하는 재상이 돼가지고 천수를 누리면서 수십 년간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장량은 죽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무슨 도술 승천하는 도술을 익힌다고 계속 사표를 내다가 결국 성공해서 도망쳤고요. 안 죽었어. 그다음에 한신은 자기가 공이 정말 크다고 죽었죠. 계속 자랑하고 다니다가 유방 와이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종탑에 목 잘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네. 이 부산파의 정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인권 변호사 시절에 맺어진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뿌리가 제일 깊어. 예. 그래 안희정은 동업자예요. 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문재인은 친구, 안희정은 동업자, 유시민은 자원봉사자. 자봉에 불과하시다. 나는 자봉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자봉인데 자봉 열심히 했고 좀 뭐 일도 좀 할 줄 안다고 정규직으로 찍어,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부술 일단 계약직으로 잠깐 써줬죠. 예, 그런 정도. 예. 근데 계약직인데 열심히 했고 일은 잘해. 뭐 그런 정도 평가.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그 부산파와 예. 안희정 금강파 예. 뿌리가 틀리잖아요. 뿌리가 틀리죠. 뿌리 아니, 왜냐면 제가 양측을 뿌리가 다르지. 양측을 예. 우리 이제 유 작가님한테 묻고 지금 이제 그 둘이 계속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측을 다 깊이 취재를 해봤더니 완전히 이게 뭐 적대적 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안이야. 예, 문화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친노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과 부산 친구들은 동지로 본 것 같고
이쪽은 동업자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지보다 친구에 가까워요. 친구 동업자야. 예. 친구 동업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친노에는. 예. 네? 지금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골, 진골, 육두품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나는 육두품에 들어가요. 육두품. 예. 육두품 중에서 좀 잘 보여갖고 출세한 놈. 예. 그런 거에 해당되고 지금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도 있어요. 겉으로 친노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 팔고 다니는 놈들. 그게 제일 많아 지금. 많아. 아니 제일 많은 게. 물론 족보 위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선골에 네. 들어가기도 하고 진골에 예. 들어가기도 네. 해요. 네. 근데 그건 다 표시나.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의 동업자가 지금 예선에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요. 예, 세게 양강구도예요 붙어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뭐 쇼트트랙이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예. 그냥 국가대표 되기가 어렵지. 되면은 바로 이제 예, 금메달 그럼 이제 따는. 나가면 금메달 예. 따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돼 있는 관계라서 예. 저는 뭐 그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심해질 요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이 1등이고 문재인이 2등이면 갈등이 깊어질 텐데 문재인이 이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문재인이 1등이고 안희정이 2등이어서 문재인은 이번밖에 기회가 없지만 안희정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예.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됐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네.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서석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서석구예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게 있어요.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전두엽 발달 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예,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진짜로다. 우리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서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우리 다 세포가 자라면.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만 그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씨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예, 그때 심상정 단일화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거 그런 아닌가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진표수만큼 사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경기도 이기고.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네. 뭐 GTX 니번이 네. 되지도 않을 거 그 사기 공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졌죠.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네. 인간 알으실 같다는 때. 행동을 하잖아요. 예.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 예,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그렇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